미국 동남부 한인사회 행사들과 인물 동정을 알려드리는 동남부 한인사회 주말 브리핑. 주말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동남부 한인사회 주말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60년대 미국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인 존 루이스 연방 하원 의원이 80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작년 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하고 투병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루이스 의원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을 이끈 빅 식스, 그러니까 6명의 거물 중 한 명이자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1963년 3월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열린 워싱턴 행진을 조직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이후 1965년 엘라바마주 셀마에서 있었던 피해 일요일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셀마 몽고메리 행진을 이끌어 전국의 흑인 인권운동과 비폭력 저항운동을 알리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루이스 의원은 1987년 애틀란타 지역인 조지아주 5선거구에서 선출된 이후 33년간 연방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주당 내 리더로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2011년에는 미국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선 헬스 서비스가 로렌스빌의 재활치료센터를 준공하고 어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총 6만 스퀘어핏 규모의 100개의 병실을 갖춘 미선 재활치료센터는 아시안계 시니어들을 타겟으로 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주방시설에도 신경 써서 동양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했고, 각 병실에 설치된 TV에는 한국방송 6개, 중국방송 5개, 베트남방송 3개가 제공되는 한편 액티비티룸에는 장구 등을 비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래 안과 전문의인 미선 헬스 서비스의 김한선 대표는 17년 전 암 환자 2분을 돕다가 마땅한 시설이 없어 알아보다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문을 연 재활치료센터는 동남부 지역에선 유일하게 아시안을 위한 센터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선 헬스 서비스 측은 스와니시 맥기니스 페리 로드와 노트 홀트 파크웨이 교차로 부근에 9.7에이커 부지를 재개발해 150여 명이 입주할 수 있는 미선 어시스트 리빙 퍼실러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범한인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오후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 애틀란타 한인교회협의회와 한인목사회에 상품 교환권 150매를 전달했습니다. 비대위는 애틀란타 청영사관과 지상사 협의회로부터 받은 물품과 상품권을 지역사회 종교단체들에 나눠주고 그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교협과 목사회, 꽃동네, 전등사, 주블리, 그리고 12개 교회에 교환권을 나눠주기로 했는데요. 이 교환권은 각 교회와 단체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오는 25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2시 사이에 이 교환권을 가지고 애틀란타 한인회관에 오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물품과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비대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나눔 행사에는 $50짜리 상품권 총 170매와 쌀 440포대, 라면 440박스, 휴지 220팩, 런천 미트 10박스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캐슬린 투미 조지아주 보건부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지아주가 코로나19의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전파는 1차 감염원이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투미 장관은 귀넷, 풀턴, 디캡 카운티 등이 지난 2주 동안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거의 26%를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막는 최고의 보호책은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미 장관은 현재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비율이 13.6%라고 말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정상 수준의 지역사회 확진율인 5%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투미 장관은 현재 1,300명의 추적 요원이 일하고 있지만 2,000명이 되기까지 더 많은 고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주민들에게 추적 요원이 전화를 걸면 그 전화에 응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주 당국은 하루 14,000개의 검사를 처리하고 있는데, 검사자 수가 폭증하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14일이 걸리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랜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비영리 뉴스룸인 공공청렴센터가 입수한 미공개 문서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레드존에 있는 18개 주들이 재개방 조치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CNN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문서는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이 이러한 공고를 받아들일지 무시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359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인구 10만 명당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10% 이상의 확진율이 나온 곳을 레드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엘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동남부 지역이 모두 포함되며 아칸사,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바다,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등이 해당됩니다. 보고서는 레드존으로 구분된 곳들의 주민들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당국은 술집과 체육관을 폐쇄하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재개방 단계를 후퇴시키라는 것입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사회의 리더를 배출하는 창구로 유명한 리더십 귀넷이 올해 졸업식을 사상 첫 드라이브-스루 행사로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2020년 리더십 귀넷은 $15,000가 넘는 사상 최대 장학기금을 모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아시안계 최초의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인 벤 쿨을 비롯해 총 4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애틀랜타 지역위원회에서 분석가로 활약 중인 김경화 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피니트 에너지 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이번 졸업식에는 강사들과 리더십 귀넷 선배들이 나와 환호하고 축하해줬는데요. 하객 중에는 박형욱 미주한인재단 애틀랜타 지부장 모습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애틀랜타 중앙장로교회는 오늘 오전 도라빌과 챔블리 및 더누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 300여 가정에 가정당 2박스씩의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한병철 목사에 따르면 한 박스에는 쌀, 콩, 쿠킹오일, 캔 토마토, 캔 옥수수, 캔 파인애플, 빵, 돌띠아, 시리얼, 투나 캔이 들어있고 다른 박스에는 양파, 당근, 감자, 후추, 오렌지, 바나나, 사과, 치즈, 우유 등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어제와 오늘 각각 30여 명의 젊은이들이 참여해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측은 8월 중에 3차 나눔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에서 강제 퇴거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3월 중순 이후 풀톤 카운티는 6,500건이 접수됐으며 추가로 2,500건이 계류 중이고 캅 카운티는 1,000건을 넘어섰고 디캡 카운티는 2,000건에 가까운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조지아주는 퇴거 소송이 법원에 접수돼 판사가 공식적으로 퇴거 판결을 내릴 때까지 세입자가 법적으로 집에서 쫓겨날 수 없는 곳인데요. 여기에 애틀랜타시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당분간 퇴거 명령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연방정부도 정부 대출이나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월세를 미납해도 퇴거 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게다가 법원도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풀톤 카운티는 11월 2일까지 퇴거 심리를 연기한다고 밝혔고 귀넷 카운티와 디캡 카운티는 8월 말까지 심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풀톤 카운티 법원은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온라인 심리를 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양측 모두 원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같이 뜻하지 않은 법적 공백 상태가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은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서 부동산 전문인들이 퇴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가 2021년과 2022년 연합회를 이끌 제29대 차기 회장 선거를 공고했습니다. 선관위원으로는 신현태, 김성문, 신철수, 이근수, 이기붕 등 전직 연합회장들이 맡았고 후보 등록 기간은 8월 3일부터 시작되며 마감은 8월 22일 오후 5시입니다. 회장 선출은 오는 9월 12일 열리는 총회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연합회는 현 이사장이 차기 회장에 오르는 전례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병일 이사장이 차기 회장에 단독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7월 18일 지금까지 동남부 주말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훈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